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따실 때 과목수 줄여서 돈도 아끼고 1년 6개월 과정을 1년 만에 끝낼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대체 어떤 방법인지 궁금하시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을 이제 막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과정 진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법안이 개정된 거 다들 아시죠? 원래는 이렇게였지만 20년도 이후부터는 이렇게 취득 과정이 강화되었는데요. 법이 바뀌기 전 대상자인지 확인하시는 분들께서 과목 확인을 잘못하셔서 국법 대상자가 아닌데 국법으로 진행하셔서 자격증을 못 받으시거나 국법인 줄 모르고 수업과 실습을 더 많이 들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나도 국법에 해당이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과 알아보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가보시죠. 내가 국법, 즉 이전법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전문대학교나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 혹은 중퇴하셨거나 학점은행제 수업을 들으신 분들 중 20년도 이전에 사회복지 과목을 단 한 과목이라도 들으셨다면 국법 대상자입니다. 나는 아예 다른 전공이어서 중복 과목이 없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교양이나 일반 과목으로 수강을 하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과정을 시작하시기 전에 나는 몇 과목을 줄일 수 있을지 꼭 내가 들었던 과목을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시작을 하셔야 하죠. 중복 과목을 확인하는 방법은 20년도 이전에 인정되던 사회복지사 과목명과 내가 이수한 과목명을 비교해보시면 되시는데 교과목 명칭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수업 내용이 동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중복 과목으로 인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개론과 사회복지 학개론 혹은 사회복지 실천론과 사회복지 실천, 사회복지 실천 이론 같이 명칭이 조금 달라도 동일 과목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는 과목들이 있는데요. 앞에 말씀드린 과목들처럼 과목명 앞이나 뒤에 이런 글자들이 없거나 붙을 수 있습니다. 만약 너무 구분하기가 애매하다면 사회복지자격관리센터에 전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럼 중복 과목을 확인하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떤 건지 알아볼게요. 중복 과목 확인을 하실 때는 내가 수강한 과목을 2020년도 법이 바뀌기 전 사회복지사 2급 과목들과 비교를 해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라는 과목은 20년도 이후 법안이 개정되면서 선택 과목으로 추가된 과목이기 때문에 20년도 이전에 이수를 하셨다고 하시더라도 국법 대상자로 인정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과목명을 꼭 정확하게 확인해 보셔야 하고요. 다음으로 정말 중요한 건 꼭 3학점으로 이수하신 과목이어야 한다는 거죠. 과목명이 똑같아도 2학점 혹은 1학점으로 이수하신 과목은 중복 과목으로 인정받으실 수 없어요. 이 점들 꼭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중복 과목이 한 과목이라도 있다면 기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수하신 과목이 있는지 스스로 꼭 확인하고 시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하는 주의사항 총 3가지를 알려드리고 마쳐볼까 하는데요. 미리 알아야 주의하실 수 있는 부분들이니 넘기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국가고시가 도입되기 전에 빨리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기사 보셨을까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에 국가고시를 도입하자는 법안이 23년 5월 26일에 발의되었는데요.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닙니다. 11년, 13년, 19년 이렇게 계속해서 법안 발의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당장 내년에 국가고시가 시행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죠. 시작을 서두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국가고시가 도입되기 전에 시작을 하셔야 국가고시 도입 이전법으로, 즉 지금의 국가고시 없는 과정으로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민만 하시고 아직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고민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얼른 시작하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담당자를 선택하실 때도 아주 신중하게 고르셔야 합니다. 내가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전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담당자일수록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더 많겠죠? 그리고 대행업체 담당자나 저렴한 교육원을 신청한 경우 실습을 포함한 모든 학습 관리는
관리나 행정 처리는 혼자 하셔야 합니다. 1대1 담당자가 나를 케어해주는 게 아니라서 궁금한 부분이 생기시면 행정실로 연락을 하셔야 해요. 행정실은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은 통화가 안 되는데 말이죠. 내가 진행할 과정에 대한 안전한 설계부터 학습자 등록, 학점 인정 신청, 학위 신청 등 정해진 기간에만 진행할 수 있는 중요한 행정 처리까지 안내받을 수 있는 담당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세요. 세 번째, 아마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의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실습이죠. 근데 이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업 다 듣고 실습만 남았는데 기존 담당자와 연락이 끊겼어요. 정말 무책임하지 않나요? 실습은 사회복지 현장 실습이라는 과목을 신청하실 교육원과 현장 실습 시간을 채울 복지기관도 구해야 하는 조금은 복잡한 과목이라 혼자 알아보고 하기에는 어려우실 거예요. 근데 가격대가 저렴한 교육원의 경우 교육원에 소속되어 있지 않은 대행업체 담당자들이 많아 담당자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면 연락을 할 길이 없습니다. 실습까지 안내해주는 교육부 평가 인정을 받은 교육원 소속 담당자와 진행하시는 분들은 실습까지 무사히 마치시고 자격증을 신청하시는 데까지 문제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저렴한 교육원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꼭 정확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랄게요. 저의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중복 과목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상담 링크나 댓글에 있는 카카오톡 상담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가시TV 권규리 담당자였습니다. 안녕!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